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로 우리 증시가 휴장을 했죠. 그래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000명 마스터의 강의인데요. 해외 선물의 기본 개념과 거래 상품,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실력이 자라나죠. 투자 실력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빠짐없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명입니다. 오늘은 그 1000명의 쉽게 쓴 해외 선물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해외 선물이라는 게 무엇이며 또 역사, 또 거래소들, 또 상품들,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지 그런 것들을 챕터별로 알차게 꾸며서 한 시간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챕터 1 해외 선물 기본 개념입니다. 일단 어떤 뭐 상품을 사시더라도 이게 어떤 상품인지 뭐 대략은 알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해외 선물도 어떻게 보면 현물은 아니지만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사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개념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챕터 1을 해외 선물 기본 개념 그렇게 지금 챕터 1을 짜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해외 선물이란 이제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면 이게 승자도 없고 이제 패자도 없다는 그런 원리에 입각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섬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LC 로더라는 사람이 이제 1971년에 그 제로섬 사회라는 그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 발간이 되면서 그때 이제 뭐 게임 이론과 경제 이론에서 나오게 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승자도 없고 패자 없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수익을 안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3개월 뭐 1개월 뭐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리 이제 물건을 뭐 3개월 전에 미리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면 결국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성 게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날의 칼. 양날의 칼이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양날의 칼이라는 게 이제 그 주식, 아까 또 주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날의 칼이라는 게, 잠깐만요. 자, 여기 양날의 칼이라는 게 이제 주식은 자, 상승할 경우에만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근데 선물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갈수록 옛날에는 이제 불과 한 4, 5년까지만 해도 이제 선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해외 선물이 많이 이제 뭐 알려지면서 이제 일반 이제 직장인들한테 뭐 핫한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보다는 이제 그 해외 선물이 이제 앞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대세가 좀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은 이제 결국엔 하락을 하면 손실을 보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해외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상승을 해도 수익을 내고 하락을 해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의 해지로도 사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제가 주식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하락하고 현재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라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하락에 대한 어떤 보상분을 해지하는
그런 해외 선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 관리만 잘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그 주식보다 더 유용한 효율성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양날의 칼이라고 용어를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거래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국내 이제 선물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 선물하고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많이 거래를 하세요.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뭐 국내 선물은 말 그대로 국내에 국한돼서 하는 거고 또 해외 선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거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정보를 우리가 이제 한눈에 또 볼 수 있고 어때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뭐 어떤 투명성이 좀 많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시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또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국내 선물에 이제 가짜 뉴스나 이제 속음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매매를 하시는데 혼선을 좀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이제 당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1997년도에 국내 선물을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뉴스가 정보가 이제 상당히 좀 늦게 이제 오다 보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사는데 애를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대가 어느덧 지금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해서 25년이 지난 지금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뉴스라는 것들이 이제 뭐 미국 뉴스나 뭐 유럽 뉴스들을 저희가 오히려 더 빨리 캐치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요즘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옛날에 어떤 그 타성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요즘 우리나라 이 정보 뉴스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투명한 거래를 통해서 뉴스의 정보를 통해서 알찬 어떤 거래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라는 거 여기 첫 번째 제로섬 양날의 칼 투명한 거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품 거래소. 우리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해외 선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상품이 어디에 뭐가 있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상품을 해외 선물을 하는 거는 이제 그 CME, 시카고 거래소가 있는 CME 거래소 하는 이게 상품들을 저희가 많이 해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S&P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CME가 생긴 거를 잠깐 좀 이제 역사를 좀 제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이게 1800년경에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뭐 1800년 때문에 우리 조선 말기죠. 우리 그때는 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거기가 상당히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제 이 작물들이 많이 자라죠. 근데 거래를 하는 이제 그 와중에 이 계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뭐 선도계약이라는 어떤 이제 증서를 만들어서 자 미리 우리가 약속을 하자.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가격 100원이다. 그럼 3개월에도 100원이다. 뭐 그런 이제 선도 계약서를 만들면서 이제 상품 거래, 그러니까 이 CME가 이제 탄생이 된 배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CME가 곡물만 했어요. 뭐 지금 요즘 핫 이슈가 많죠. 뭐 밀, 옥수수, 대두, 뭐 식용유, 그죠? 이런 것만 하다가 1970년대 초반 때 이제 요즘에 이제 일반 상품들 있죠. 공산품들. 뭐 석유, 뭐 지금 우리 S&P 그런 지수들 이제 그때가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 생기면서 이제 CME가 상당히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이 CME 시카고에서 거래가는 상품 거래소 거기서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WCME96.com 이제 그 URL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다양하게 어떤 상품이 있는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나라 국가들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로 싱가포르 거래소입니다. 싱가포르 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는 당연히 뭐 싱가포르 위치해 있고요. 2000년대에 생긴 뭐 아시아 최대의 현물, 선물이 같이 이 합병이 된 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현물이 이제 주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큰 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급하는 건 뭐 현물, 선물 당연히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이쪽에서도 단연간 이제 여기서 제가 외환 거래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홍콩 거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항생, 그죠? 항생을 하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홍콩에 뭐 당연히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항생 뭐 핫하죠. 요즘 이제 그 중국 지금 경기가 이제 뭐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뭐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홍콩 거래소에서 이런 상품들을 뭐 많이 취급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유렉스, 유럽 파생 상품 거래소. 유럽 파생 상품 거래소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근데 대략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아, 이런 거래소가 또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유로화가 있지만 뭐 각국 나라에 또 뭐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스위스 프랑이나 그다음에 영국의 뭐 파운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그 뭐죠, 달러 인덱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포렉스 외환 거래를 좀 많이 해요. 지수 관련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금액이 상당히 좀 크고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손대기엔 좀 그렇고요. 일단 대형 메이저들이 이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미국 상품거래소만 이제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한 3개 정도가 전 세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있잖아요. 코스피 200이 있는데 일단 뭐 외국적으로 봤을 때 한 4개 정도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상품 거래소까지 알았어요. 그죠? 왜 상품이 어떤 건까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럼 어떤 이 상품이 그래? 도대체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상품 이제 했으니까 네가 한번 선전을 해봐.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CME 기준을 들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뭐 홍콩이나 유럽이나 이제 뭐 그다음 그 싱가포르는 예를 안 들겠습니다. 이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품이.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나스닥 그게 지수입니다.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있죠. 제가 방송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거, 뭐 다우 지수, 그 다음에 이제 S&P, 그다음에 나스닥. 요런 지수. 근데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나스닥이죠. 그런 지수가 있고 또 통화가 있어요. 통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제 초창기에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도 있고요. 뭐 엔화도 있고요. 저 유로 FX는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재팬도 있고 다양한 또 통화 상품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는 뭐 다 아시잖아요. 뭐 WTI, 오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거, 천연가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에너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금속, 기금속은 또 우리가 이제 뭐 매일 매매하는 금. 근데 은도 있습니다. 은도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금하고 은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상품의 이제 가격은 이제 아무래도 금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그죠? 농산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옥수수, 밀, 뭐 콩, 뭐 대두 거기도 상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뭐 금리도 있고, 그죠? 그런 상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식은 뭐 어떻게 일단 하락을 하면 일단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외 선물은 뭐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겠다. 언제든지 내가 수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다. 그거는 그것도 뭐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를 이제 뭐 보수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신다면 어떻게 양방향 거래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 거래 시간이에요. 거래 시간, 그죠?
이제 거래 시간이 상당히 좀 긴데, 자, 국내 시장보다 일단 거래 시간이 깁니다. 예, 우리 국내 시장은 우리 이제 코스피랑 열리는 시간, 개장, 폐장 시간이 동일해요. 그런 반면에 이제 보통 23시간 돌아가요. 23시간. 그러니까 지금 서머타임 전이니까 이제 아침 7시부터 해갖고 6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1시간 이제 휴장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서머타임 기간에는 이제 8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보니까 매매를 막 되게 좀 오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로도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보통 매매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유럽 증시가 오후 5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때 한번 좀 매매를 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또 개장하는 시간. 그죠? 요즘에는 10시 반이고 서머타임 때는 11시 반이에요. 그죠? 그때 좀 매매를 하시는 시간. 그 시간대를 좀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5시 전에는 움직임이 거의 미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 뭐냐면 이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제 달러가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 나스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달러 기준 한 12,000, 이제 이 증권사마다 좀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 12,000불에서 13,000불. 이 한 계약 기준. 이 증거금 그 증거금을 내셔야지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곱하기 10배, 20배 그렇게 가죠. 근데 내가 1,200을 투자해서 10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이제 매력이 이제 다양한 상품이 있고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시간 길다는 거. 그다음에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4가지가 이 해외 선물의 투자의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자, 이제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설명을 그러면 자, 이걸 매매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없냐, 리스크가 없냐, 그런 걸 당연히 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쌀 때도 마찬가지냐. 이 옷이 AS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안정적인 HTS를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HTS가 뭐냐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증권거래소 한국에 생길 때는 증권거래소 가서 직접 이제 어떤 매매를 했어요. 근데 1997년에 HTS가 대신증권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사이보스라는 거예요. 사이보스. 그래서 되게 HTS가 나온 역사도 상당히 길죠. 그죠? 그때 이제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ADSL 그때가 막 나올 때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인터넷 보급이 되고 인터넷선이 이제 어떤 이제 활성화가 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ATS도 거기에 받쳐서 이제 사이보스라는 이제 대신증권에 최초의 HTS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ATS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이게 총과 같은 거예요. 총이 성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사양이 좀 좋은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좀 속도가 빠른 거, 그런 거를 쓰셔야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HTS를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증거금 마진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참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증거금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불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요. 그게 바로 증거금이에요. 미리 이제 증권사에다가 예탁을 해 놓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거래할 테니, 이 증거금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증거금을 맡겨서 매매를 하겠다. 그게 위탁 증거금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한 계약 기준입니다. 한 계약 기준. 12,000불을 냈다고 해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계약 기준 하나밖에 못 한다. 그게 위탁 이제 증거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진콜. 마진콜이 뭐냐? 자, 일단은 증권사에서 내 돈을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예를 들어서 12,000불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손실을 보면 증권사 일단 손해를 먼저 보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증거금의, 위탁 증거금의 50%까지 내려온 경우에 마진콜이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마진콜인데도 이제 처음에 이제 12,000불까지 6,000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6,000불에 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채워놨다. 그렇게 되면 자동 이제 반대 매매가 자동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콜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영원히 될 때까지 뭐 내가 손절을 안 하는 이상은 계속 가죠. 근데 얘는 50%는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오히려 단점보다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자,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을 하고 이게 매매를 하셔야지. 단순히 뭐 차트만 보시고 어떤 지표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반드시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 뉴스 정보라는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단 전체적인 세계 어떤 돌아가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예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심리적이 또 안정이 안 되시면은 매매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뭐 솔직히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손실을 보는 날도 있고 뭐 손실을 보지 않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일일비를 하시게 되면은 이 투자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적인 리스크 관리, 그 외적인 뭐 리스크 관리들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기일 체크입니다. 자, 만기일은 뭐냐면 이거 선물이 뭡니까? 먼저 사는 물건 아니에요. 현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마다 3개월 후 거를 미리 저희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달에 이제 내가 이 거래를 해보고 싶다. 그럼 6월 달 거를 미리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기일이 나와요. 이제 우리 요즘에 나중에 여름 HTS 보시면 만기일이 얼마 남았다고 이제 딱 날짜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또 놓치는 부분이 계세요. 그걸 처음에 이제 이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되지? 근데 만기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이거 자동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손실을 보고 있다. 뭐 수익을 보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근데 손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타깝죠. 손실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초보자분들이 그런 경험을 간혹가다 좀 하시는 경우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실 거는 간단합니다. 주 단위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주 단위로. 그래서 월요일 날 내가 매매를 시작한다.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만기일이 언제구나. 그걸 매일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뭐 다양한 상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나의 상품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항상 오전에 매매 전에 이게 언제 만기일이구나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습관적으로 그게 이제 반복이 되셔서 만기일을 넘어가도 손실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챕터 2. 자, 그러면 여기가 다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우리 주 종목이 이제 뭔지 그 주 종목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될 좀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는 주 종목은 어떤 거래 상품이 있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S&P 500. 미국 3대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우의 블루칩 기업 30개 기업하고 이제 470개 기업을 모아서 500대 기업의 어떤 실적을 이 지수로 보여주는 그게 이제 S&P 5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고 여기서도 이제 기업의 어떤 신용 각 나라별로 어떤 신용 그런 걸 평가하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500대 기업이 해마다 또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저희도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메이저는 거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뭐 메이저가 정말 실수를 하면 과감하게 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국내 증시를 보면서 메이저가 바뀌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그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바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술주, 이제 가치주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기술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이죠. 그렇게 기술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 것들 있잖아요. 이 기술주가 아닌 그 외 것들, 뭐 항공, 뭐 교통, 보험 등등 서비스 그런 것들이 가치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수다.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상품 상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품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자, T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T가치가 12.5불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참고적으로 무조건 달러로 무조건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증권거래소에서 내가 이제 아까처럼 위탁 증거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원화를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제 거의 증거금을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환율이 너무 높죠.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참 부담이 가요. 뭐 수익을 낼 때는 좋죠. 외화벌이가 뭐 더 이제 한층 좋으니까. 근데 손실을 볼 때는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T가치라는 건 뭐냐면 한 틱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HF를 보시면 이게 조그만 네모선이 가로로 네모선들이 이렇게 칸칸이 있어요. 그 틱이라 이거 한 틱 값어치가 12.5불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가장 빠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위탁 증거금이죠. 증권사마다 아까 말씀드린 상이해요. 근데 지금 이제 11,000불 이제 이건 제가 최고로 낮은 이제 증권사 예를 든 거고요. 보통 11,000불에서 12,000불 뭐 그렇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S&P를 얘기를 들은 거고 그 외 것들 뭐죠. 뭐 지수 말고 에너지 그다음에 금속 그런 것도 가격이 다 달라요. 상품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일은 조금 더 싸요. 근데 지수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쌌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지금 금액이 거의 배 이상 지금 뭐 증거금이 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지금 뭐 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또 달러 강세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제 전세가 좀 불안정한 형국인데 좀 빨리 좀 안정이 돼서 뭐 증거금도 좀 내려가고 좀 부담이 없는 좀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금이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만기일은 3개월마다 도래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사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거래한다. 얘를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럼 8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선물을 미리 내가 이제 한다. 그래서 3개월마다 이제 항상 바뀌어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는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수, 핫한 지수죠. 그죠? 나스닥.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그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는 뭐 지수예요. 뭐 말이 100개 기업밖에 안 되지. 거의 전 세계 메이저급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아마존 뭐 등등.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이 미국 3대 지수 중에 하나고 이 자동 거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성공으로 이제 각국의 이제 나스닥이 일단 성공을 했잖아요. 일단 어떤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이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나라들, 뭐 일본이나 뭐 등등 여러 나라들이 이런 상품들이 이게 값어치가 있구나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식 배당이죠. 여기 보시면 주식 배당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식. 자, 주식 배당이 뉴욕 증시보다 많이 낮아요. 배당이 좀 작아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선물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뭐 증시하고는 뭐 별다른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되게 변동폭이 심해요. 변동폭이 심하지만 그만큼 또 매력 있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한국보다는 좀 투명하게 좀 공개가 많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죠. 뭐 테슬라가 핫한 이슈인데 테슬라가 지금 약간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약간 곤란을 좀 겪고 있지만 결국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제가 저거지 않습니까? 전기차기 때문에 이것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스닥 상품 또 상세적으로 좀 알아보죠. 자, 요거는 이제 T가치가 5불이에요, 5불. 싸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T가치가 좀 낮아요. 그죠? 그리고 증거금, 또 증권사마다 상이하고 대략 한 16,000불 정도. 이것도 뭐 상당 금액이죠.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코로나 이후로 증거금이 높아졌다. 또 3개월 만기 도래다. 이것도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T가치만 다를 뿐이고, 근데 증거금하고죠.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지수는 다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수가 또 이제 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우 지수, 다우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매매를 하기에는 좀 그렇게 좀 껄끄러워요.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3대 지수가 동일하게 움직여요. 커플링이 돼서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다우는 이제 별로 값어치가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닌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에너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일, 그죠? 그러니까 오일인데 저희는 WTI, 텍사스 원유를 저희는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원유는 거의 수출을 안 해요. 내수용으로만 거의 씁니다. 뭐 셰일 그거는 이제 수출하는데 거의 내수용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일 하는데 결정적인 지표 역할을 또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 발표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오일의 급등락이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 이렇게 3대 이제 원유가 있는데 저희는 서부 텍사스유 요걸 지금 한다. 두바이유하고 브렌트유는 이제 영국 거죠. 두바이는 두바이유고 요거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저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CM이 거기 이제 우리 해외 선물하는데 보면 증권사에 브렌트유도 다 있고 있어요. 근데 별로 안 하니까 WTI를 많이 하죠. 상품 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거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텍사스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만 생산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경질유면서 미국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국내와 아메리카 지역의 기준의 유종이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내에서만 자체 조달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국내 외고로 반출이 안 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참 부럽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참 오일이 이렇게 급등을 130달러까지 저번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 어떻게 현실이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거 이 오일을 갖고 있는 나라는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상품 또 상세하게 우리 쳐다봐야 되겠죠. 그죠? 자, 티까치 10불입니다. 10불. 여기 보시다시피 10불. 10불이요. 또 이것도 이제 증거금이 어떻습니까? 증권사마다 상이하다. 예. 대략 한 9,000불 정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똑같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 뭐 증거금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 이건 월몰입니다. 월몰. 예? 월몰. 월몰마다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고 또 3개월마다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3개월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게 월몰도 있고 3개월 몰도 있다. 예. 그렇게 요거는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다른 이제 상품으로 넘어가서 금속, 골드, 그죠? 골드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가 어땠습니까? 4월 달에 온스당 2,000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가다가 결국에 지금 뭐 1,800선까지 밀렸는데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떻게 됐든 이 금은 안전 자산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지금같이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달러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떤 이제 값어치가 없을 경우에 그죠? 이제 금을 좀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뭐 독일이라든지 러시아에서 금을 많이 지금 자기 나라에 비축을 해놓는 상태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뭐 상당히 좀 미국한테 제재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일은 뭐 안 그렇지만 근데 미국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슈가 생기는 나라가 있으면 무조건 경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죠? 뭐 돈에 대한 반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제를 가하는데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어떤 부담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자기 나라로 이제 금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금은 안전 자산인 반면에 어떻습니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뭐 일반 투자자나 뭐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제 어떤 안전상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안전자산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그 다음에 근데 오일보다 이제 변동성은 좀 작은 편이에요, 오일보다. 그래도 중국인들이 또 금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인들도 금을 상당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캔 지가 제가 알기로 1970년이 마지막으로 내가 많이 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이 지금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캐는 뭐 광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캔다고 해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금은 이제 그때 그 시대 때 캐던 걸 가지고 계속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뭐 비트코인이 뭐 안전 자산이 된다 몇 년 전부터 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래는 모를 일이죠. 정말 비트코인이 이제 금처럼 안전 자산이 되는 날이 온다면은 이제 금 값어치는 상당히 또 하락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이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 5월 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이 계속 하락으로 갈지 뭐 상방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또 이제 여기 자 금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 티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일하고 똑같이 10불이에요. 10불, 그죠? 10불. 여기 보시면 10불, 그죠? 10불. 자, 증거금 똑같고요. 네, 대략 한 7,000불 정도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 리스크가 없는 상품들은 이제 증거금이 조금 낮아요. 근데 리스크가 좀 변동폭이 크거나 이제 이 거래량이 좀 많은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위탁 증거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가 그만큼 리스트를 많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그런 정책을 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거금이 많이 또 상향됐다. 뭐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뭐 상품이나 다 똑같은 얘기다. 이것도 월몰 3개월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오일하고 똑같다. 이제 그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품들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거래하는 상품 뭐 나스닥, S&P, 그다음 오일, 골드 요거를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외의 상품도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자기에 내가 또 맞는 상품도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이제 통화 쪽에 좀 거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셔서 자기만의 어떤 투자 상품을 만드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 대두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하고 그죠? 그게 불과 한 1년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상품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가 없는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의 20년을 넘게 이 시장에 있으면서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이게 천연가스하고 옥수수, 뭐 대두, 뭐 이런 게 나 이렇게 뛰리라고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상향입니다. 올 2월 달부터 뭐 정상이 안 보일 정도로 끝도 모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상품을 한번 또 개발하시면서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은 매매를 하시되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거 하셔야 돼요. 뭐 무모한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전적인 거래, 그죠? 그거를 적극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챕터 3, 투자의 기본 원칙, 그죠? 자, 일단 이제 상품까지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매매를 하기에 앞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딱 보니까 6개, 그죠? 자, 신법 연마입니다. 무슨 얘기냐? 뭐 요즘에 뭐 인터넷 보시면 뭐 이런 기법, 저런 기법 많이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에요. 신법, 마음, 그러니까 기법은 신법이다. 마음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엔 아무리 좋은 기법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신법 매매, 신법 연마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모의 투자예요. 모의 투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보면 이제 그 HTS 모의로 이제 가상으로 하는 이 HT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동 원리,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 정도는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걸 또 너무 오래 하시면요, 이게 완전 게임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실매매할 때 이 똑같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게 하셔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물타기, 불타기,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제 아주 정말 이게 지옥으로 가는 이제 급행열차예요. 급행열차. 이게 이제 처음에 뭘 안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이제 해외선물 입문하실 때 이거 어디서 잘못 배우셔가지고 이거 뭐 손실을 보면 막 계약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득을 보면 뭐 더 이익을 내려고 막 불타기 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탐욕에 가득 찬 거예요. 자, 어떤 수익을 내려면 무조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딱 어느 정도만 내가 수익을 내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손실을 보겠다. 그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도박판이 되는 거예요, 도박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은 인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느 누구 분도 이런 마음대로 지금 혹시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이거는 정말 깊이 반성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껏 나의 어떤 주제 형편에 맞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 회복 심리예요. 자,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실을 먹을 수도 있고 수익을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인지라 손실이 나면 그 다음날 이걸 만회를 해야 되겠다. 그럼 부담감이 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손실금을 만회하면 좋죠.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무리하게 또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이제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원금 회복 심리는 절대 가지지 마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스텝 5번째네. 욕심, 두려움. 그죠? 자, 인간의 욕심은 곧 탐욕을 부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저도 욕심, 20년을 넘게 하는 사람도 욕심을 항상 부립니다. 근데 욕심은 결국엔 이 투자의 가장 최대 적입니다. 욕심 절대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리시면 안 되고, 또 손실을 봤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해외 선물 시장은 존재를 합니다. 네? 자, 오늘 손실 났어요. 그럼 내일 또 수익 내면 돼요. 어떤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셔라. 네? 그래서 욕심, 두려움을 버려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프로 의식을 마지막으로 좀 가져야 되겠다. 네, 저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초보라도 있잖아요. 이런 프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금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자금 관리. 예? 예. 자금 관리를 못 하시면요, 이건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위탁증거금 계속 이제 상품명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듭시다. 그냥 만불이라고 듭시다. 위탁증거금이. 자, 만불인데 욕심 부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수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5%에서 자금의 10% 정도 손실을 보잖아요.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매매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죠? 그거 많이 하려고 있잖아요. 또 증거금을 계속 채워넣으면서 매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관리, 수익 관리, 그게 바로 철저한 자금 관리면서 심리적 안정성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자, 설령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만불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예를 쳐볼게요, 여러분. 그죠? 자,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200만 원이 날렸어.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손해본 거 아닙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10% 넘어갔잖아요. 뭐 아까 내가 100 땄는데 뭐 200 이렇고 뭐 100 결국엔 뭐 쌤 아니야. 어차피 한번 더 가보자. 그러면 또 100, 200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로스컷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20년이 넘는 20년 전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제가 20년의 모든 그런 게 압축돼서 묻어난 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요거를 자꾸 좀 리와인드해서 좀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제가 말하는 거하고 자신을 한번 여기다 대비를 시켜보세요. 하나하나씩 대비를 시켜보면서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며, 정말 내가 이 해외 선물을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지으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도 말이죠. 이 심리가, 심리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죠? 해외 선물은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가 안정이 되면은 무용지물이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차트 기법 좋은 거 받았다고 뭐 며칠 해보고 이거 뭐 내가 통달했어. 내가 해외 선물을 여기서 왕자가 한번 왕이 한번 돼볼 거야. 뭐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악어가 아니에요. 메이저가 악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우리는 악어세요, 여러분. 그냥 악어가 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방향 따라서 악어의 이빨인 우리 먹이만 살짝 주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네. 자, 어느덧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차후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 첫 강의 시간인데 알찬 교육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한번 다 보시고 몇 번 보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으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님의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